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 연구실의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Accuracy Test of Numerical Methods for Generalization of 샤페터 분말 스की임인데요. 제목만 보시기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자면 반도체 소자 시뮬레이터가 소자의 전류를 계산하는 엔진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반복론적 고민에 관한 연구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발표 진행하면서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의 트렌드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떤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했는지, 왜 새로운 전류 계산 모델이 필수적인지, 이런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전류 계산 이론의 핵심인 샤페터 분멸 스킴의 개념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치 적분 방법, 즉 뉴메리컬 메소드의 정확도와 안정성에 관한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시뮬레이션 앤 리졸트 파트에서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확장 계획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AI 시대에 폭증하는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근 반도체 업계와 영국에는 다양한 고집적 기술과 함께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파괴적 혁신 기술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익스트림 스케일링이나 퀀텀 컴퓨팅과 같은 분야는 실제 공정 실험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세대 소재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영역에서도 새로운 극한의 물리적 조건을 맞닥뜨려야 하는데요. 바로 익스트림 스케일링에 의한 초고농도 도핑과 양자 소자를 위한 극저온 동작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소자 물리적인 언어로 해석하면 결국 페르미 레벨의 상승, 즉 디제너러시, 축태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도핑 농도가 높아질수록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로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10의 18승까지만 나와 있지만 실제 공정 한계인 10의 20승 수준대에 이르면 페르미 레벨이 밴드 내부로 완전히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 역시 온도가 낮아질수록 페르미 레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상승한 고도의 디즈니러시 상황에서도 전자의 거동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를 사용할 것인지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크게 입자 농도와 입자의 움직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수식을 보시면 전자 농도는 상태 밀도 NC와 통계 분포 함수 F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분포 함수의 내부 변수 에타가 바로 방금까지 얘기한 축태도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태도가 낮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맥스웰 볼츠만과 페르미 디락의 F값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축태도가 높은 영역, 즉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농도 저온 영역으로 갈수록 두 값의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또 입자의 이동 특성 또한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전류의 두 핵심 메커니즘, 드리프트와 디퓨전 간의 평형 관계를 묘사하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식 역시 축제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그 비율의 차이가 심각해집니다. 즉, 퓨처 디바이스 조건에서는 더 이상 맥스웰 볼츠만 근사를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페르미 디락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페르미 디락 통계를 사용해서 전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티켓 시뮬레이터 내부의 전류 계산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 시뮬레이터가 전류를 계산하는 기본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은 이산화인데요. 분석한 소재 구조를 아주 작은 볼륨, 셀들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연속적인 물리 현상을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 쪼개진 각 셀의 중심을 노드,
두 노드 사이의 플럭스 경로를 엣지라고 하고 시뮬레이터는 이제 각각의 물리량을 계산한 후에 연속적으로 이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의 원래 관심사, 전류, 그러니까 즉 엣지 커런트에 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엣지 커런트를 계산하는 방법의 골든 스탠다드가 바로 샤페터 군멜 스킴입니다. 더 정확히 정의하자면 SG 스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전류식, 연속적인 드리프트 디퓨전 방정식을 이산화적인 엣지 전류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수치적 가정들의 집합입니다. 이 스킴이 표준이 된 이유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 계산된 전류가 연력학적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수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정은 이런 건데요. 하나의 엣지 내에서 전개, 이동도, 그리고 전류 제2에는 상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가정들을 적용해서 이산화된 엣지 전류식을 구하면 되는데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 전류식에서 임의의 통계에 대한 전자 농도와 이동 특성을 반영을 하고 엣지 전류는 상수다라는 가정에 따라서 이산화된 엣지 전류식 제2n을 찾습니다. 그 후로는 식 정리인데요. 축대도의 정의와 엣지 내 전개는 상수라는 가정을 사용해서 식을 축대도에 대한 적분으로 변환을 하고 상수항들을 묶어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구하고자 하는 엣지 전류 JN이 적분기호 안에 음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물리량은 다 계산이 돼 있고 이 안에 JN이 이 적분값은 1이다만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은 통계 모델을 구해받지 않는 일반화된 식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통계 모델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맥스웰 볼츠만 통계의 경우에는 다행히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석적인 닫힌 해가 존재해서 여기에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 즉시 전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페르미드라 통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적분 안에서 JN을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서 해를 찾아가는 수치 해석적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 해석 기법으로는 가장 보편적인 뉴턴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SG 이퀘이션 식을 fx는 0 형태로 다시 정의를 하고 임의의 초기값에서 시작해서 함수값을 확인하고 0이 아닌 경우에 그 지점의 변화를 이용해서 정답에 가까운 해를 찾아서 이동을 하고 또 그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해가 0이 되는 지점, 즉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정확한 전류값을 찾아낼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매 반복마다 이 함수값, 즉 적분값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한 엣지 전류를 계산하는데도 아주 여러 번의 적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적분을 수행하는 수치 적분법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전체 시뮬레이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적분법들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우스 르장드르와 텐치샤인 두 가지 적분법을 비교했는데요. 둘 다 구분부적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피적분 함수에 대한 접근법과 샘플링 전략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피적분 함수 fx에 대해서 가우스-르장드르법은 이 함수를 다항식으로 근사해서 전체적인 곡선의 형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지점들을 찾아서 비등간격의 샘플 포인트를 배치합니다. 이에 반면 텐치샤인법은 변수 변환을 통해서 피적분 함수 fx를 강제로 종 모양의 함수 gt로 변환한 후에 적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항식으로 근사하기 쉬운 기기가 급변하지 않는 매끄러운 필적분 함수에서는 별도의 변환 비용 없이 적은 점으로도 정확한 값을 내는 가우스-르장드르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분 구간 끝에 함수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엔드포인트 싱귤러리티가 있다면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데요. 다항식 근사를 기반으로 하는 가우스-르장드르법은 아무리 고차항을 추가하더라도 이 급격한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적분에 실패하는 반면에
텐지샤인법은 피적분 함수 자체를 종 모양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양 끝에 함수값이 강제로 눌려서 특이점조차도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피적분 함수에서는 특이점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안정적인 적분이 가능한 텐지샤인법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SG 이퀘이션 내부의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특이점 없이 매끄러운 모양을 가지는 레귤러 엣지라면 적은 점으로도 정확한 가우스 르장드르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고, 반면에 적분 구간 끝에 특이점이 존재하는 엣지라면 다항식 근사에 실패할 위험이 있는 가우스 르장드르법보다는 특이점을 0으로 눌러주는 텐지샤인법이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이 두 조건의 엣지에 대해서 실제로 전류값을 계산하고 레퍼런스에 대해서 상대 오차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해라는 확실한 레퍼런스가 있는 맥스웰 볼츠만 통계 영역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파란색 심볼이 특이점이 없는 레귤러 조건에서의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우스 르장드르법이 훨씬 더 적은 샘플링 포인트만으로 빠르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심볼을 보시면 이것이 적분 구간 끝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엔드포인트 싱귤러리티 조건인데요. 가우스 르장드르법은 수렴에 실패하거나 상당히 수렴 속도가 느려진 반면에 텐티샤이법은 특이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상대 오차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본 연구의 핵심 타겟인 페르미-디락 통계 영역에서의 결과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해석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 포인트를 1000개로 늘려서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된 텐지샤인법의 결과를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맥스웰 볼츠만 영역과 경향성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특이점이 없는 레귤러 엣지에서는 여전히 가우스 르장드르법이 효율적이지만 특이점이 발생하는 엣지에서는 텐지샤인법이 가우스 르장드르법 대비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수렴 특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안정적인 수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텐지샤인 적분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구 계획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극한 조건, 즉 초고농도 도핑과 극저온 환경에서의 물리적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페르미-디락 통계를 적용한 실패도 분배 스킴을 중간 근사 없이 구현하고 이에 필요한 수치 적분법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이점이 없는 일반적인 엣지에서는 가우스 르장드르 적분법이 효율적이지만 특이점이 발생하는 엣지에서는 텐지샤인 적분법이 훨씬 안정적이고 정확한 해를 제공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사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수치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로부스트한 시뮬레이션 엔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텐지샤인 적분법이 수반하는 연산량의 증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적응형 적분으로 매번 무거운 텐지샤인 적분을 수행하는 대신에 엣지의 특이점 유무를 사전에 판별해서 레귤러 엣지에는 효율적인 가우스 르장드르법을, 싱귤러 엣지에는 안정적인 텐지샤인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둘째는 텐지샤인 기법의 최적화인데요. 텐지샤인법을 기본으로 전부 사용하되 룩업 테이블이나 아니면 사전 연산 기법을 접목해서 반복되는 변수 변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지 해석적 방법론의 혁신을 통해서 향후 양자 컴퓨팅 소자와 같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연구자분들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제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